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FC 월드컵 퀄리파잉 팀 오브 더 위크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거론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예선 3차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은 활약을 한 선수 중 한 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와 진짜 손흥민 선수 이번에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EPL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또 거론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토트넘도 그렇고 대한민국 대표팀도 그렇고 요즘에 성적이 그야말로 바닥에 가까운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은 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해외 팬들의 반응은 이에 대해 또 어떤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결국에 포문을 열죠.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안쪽으로 들어왔고 대한민국 선수 2명이 뛰어들어가던 가운데 이재성 선수가 이거를 마무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선제골이 일찍 터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오만전에 1대1로 비기고 요르단전도 1대1로 비기고 한국이 정말 답답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홍명보 감독의 어떤 문제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도대체 무슨 전술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무슨 컨셉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신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변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변명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웨이에서 더 나은 경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홈에 있을 때는 사실은 가장 좋은 플레이잉 컨디션,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조건들을 갖추기에 가장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홈 경기장에서의 잔디, 제가 이제 잔디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최근에 했는데 잔디 문제가 아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잔디도 잔디이지만 홍명보 감독도 문제고 협회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이 경기 이후에 이 잔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어디서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상 홈이 아니라 어웨이처럼 느껴지는 대한민국이고, 이게 변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겠다만 축구에서는 모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1점을 갖느냐 아니면 승점 3점을 따내느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마음에 최근에 잔디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잔디 탓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 대한민국이 이 3차 예선 이 B조 경기에서 4승 4무를 거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홈 경기에서 승리가 많았냐 아니면 어웨이에서 승리가 많았냐를 살펴보면은 압도적으로 어웨이에서 승리가 많았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4번 중에 3번이나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 살펴보면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비겼을 때에도 홈이었죠. 최근에 뭐 오만과의 경기,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비긴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한 번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4번의 무승부, 4번의 무승부 중에 3번이 무려 한국에서 치른 경기였던 것이고, 심지어 어웨이에서 치른 경기들은 대부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이 차라리 어웨이가 낫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물론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조선두이기는 하고 그것은 팩트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1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젊은 선수들을 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플레이한다면 우리는 1등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결국에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주문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경기는 이라크와 한국의 경기, 원정이죠. 차라리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인데 홈 경기입니다. 이거 좀 불안하죠. 근데 저는 단순하게 이게 잔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대한민국 대표팀을 향해서, 특히 이제 축구협회나 아니면 홍명보 감독을 향해서 한국 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저 역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에 오히려 선수들이 조금 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더 도전하지 않고 더 과감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뻔한 패스들만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되게 소극적인 경기를 하다가 그냥 무승부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해외에 있을 때 이런 어떤 불편함에서 좀 자유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B조 1위이기는 하지만 요르단과 승점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2위 안에는 마무리하겠죠. C조의 일본이 이미 이제 승점 20점을 따내면서 월드컵을 일찌감치 확정 지은 것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서 해외 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고 모두가 탑 레벨의 어떤 선수는 아닌 건 알지만 한국이 왜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뭐 코치, 협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선수들이 더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해외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요르단과 오만에게 한국이 비긴다는 거는 terrible, 최악이다. 말이 안 되죠. 이 자국민 이분은 한국인인가 봐요. 한국인으로서 홍명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한국 국내에서의 분위기랑은 완전 다르죠. 저도 사실은 한국 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I don't think he's the guy right now. 이 홍명보라는 감독이 지금 이끌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 손흥민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 마지막 두 매치를 보면은 이 리스트, 그러니까 최고로 잘한 선수들의 리스트에 올라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려 42개의 비추를 받으면서 해외 팬들도 이제 동의하지 않는 모습. 아시아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선수를 뽑기 어렵지 않냐. 근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선수를 데리고 대한민국이 두 번의 무승부를 거둔 것. 이건 진짜 통탄할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팀에 대한 부분, 특히 뭐 감독의 어떤 전술에 대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이로 인해서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사실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도 그렇지만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비슷한 어떤 힘듦을 안고 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의 최고의 선수들을 뽑는 리스트인데 일단은 이 공격수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올랐습니다. 무려 5위. 살라, 쿠냐, 파머, 이삭 다음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미드필더진에는 또 메디슨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참고로 토트넘의 선수들 중에 10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스트 플레이어스 2024-25년 최고의 선수들 이제 모든 포지션 모아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8위 그리고 메디슨이 10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이 이제 곤두박질 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마무시한 성적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통계적으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어떤 그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팀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평가절하 당하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토트넘과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둘 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 선수들 중 8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거 그냥 클래스를 입증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고 사실 이번 여름에 판다는 것은 진짜 미친 일이다라고 토트넘 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포지션이 지금 잘못 배치됐고 시스템이 지금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인터내셔널 듀티 뭐 A매치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경기도 다 뛰고 있고 로테이션만 제대로 했어도 탑5 안에 들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메디슨 손흥민 선수 진짜 과소평가 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 팬들도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It's effing stupid. 이건 진짜 멍청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14위 토트넘이 1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이 선수들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14위인데 손흥민과 메디슨이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개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팬베이스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분노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해외 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의 클럽 레전드고 스타 플레이어다. 굉장히 손흥민 선수 그냥 클래스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연봉을 받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비해서 뛴 시간 대비 얼마나 비싼 선수인지를 봤을 때 레길로는 거의 이제 뛰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경기당 비싼 선수고요. 위에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나 아니면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 같은 이름들도 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최고 주급을 받는 것에 비해 오히려 팀에서 굉장히 시간 대비 그러니까 고효율 선수나 다름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랑 프레이저 포스터랑 거의 뭐 가격이 같으니까요. 출전 시간 대비했을 때 이 1분당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느냐. 손흥민 선수는 2,000파운드 정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꾸준하게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이 개인적인 어떤 기록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어떤 경기력에 대해서도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팀이 이기지 못하는 이 토트넘과 대한민국 대표팀에서의 불운을 동시에 겪고 있는 손흥민 선수죠. 사실은 최근에 뭐 이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제드 스펜스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직접 또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제드 스펜스가 요즘에 토트넘에서 좀 재발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재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선수로.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본인에게 보여준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손흥민 선수가 뭐 엄청 소리를 지르고 막 뭔가 선수들에게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뭐 그런 종류의 선수는 아니지만 lead by example, 완벽하게 본보기가 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이 경기장 위에서 어떻게 뛰어야 할지에 대한 본이 되어준다. 그리고 훈련도 진짜 열심히 하고 경기날이 됐을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은 그게 바로 본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제드 스펜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항상 이렇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닌데 제드 스펜스가 기회를 잡은 거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이렇게 경기마다 이 선수들의 본이 될 정도로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4월 달에 남아있는 경기를 봤을 때 첼시, 사우스햄튼, 아인트라흐트와의 1, 2차전이 있고요. 울브스, 노팅엄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시즌 경기는 이렇게 4개밖에 안 남습니다. EPL 경기만 봤을 때는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 빌라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끝나면은 토트넘의 EPL 대장정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제 유로파에 많이 집중하겠지만 남은 경기들의 토트넘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토트넘이 그다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도 사실은 굉장히 기대 이하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게 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노력이 제발 어떠한 어떤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간절한 응원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토트넘과 대한민국 대표팀의 행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와중에도 진짜 최고의 선수로 뽑히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응원의 댓글 또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